브라이더 TV가 그동안 시사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기독교 방송들이 이런 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서지를 못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왜 정치나 이런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시사 문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바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고 바른 그 인식을 받도록 좀 왜 해주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부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우리 황보 전 그 라팔마 시장님을 모셨어요. 라팔마 시의원도 지내셨고, 또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 회장님도 지내셨고, 옥스포드 아카데미 후원 재단 이사장,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하시는 일을 들려면은 뭐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그래서 대략 뭐 이 정도 소개해드리고, 라팔마 시티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고요. 또 교육계라든지 정치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황보 전 시장님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황보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우리 브라이더 TV가 팬데믹 전에 한 1,0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1,00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뭐 1,200명, 1,100명 이렇게 됐었는데, 팬데믹 지나면서 지금 현재 한 37,50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민주적인 나라에서도 팬데믹을 핑계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찬송도 못 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와,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시작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거, 또 이스라엘에 대한 거,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구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사 문제도 다뤄달라, 이런 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교회에서 왜 무시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모임을 새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황보 시장님은 이제 정치를 직접 해보셨으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이 지형, 정치 지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곧 임박해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분이라든지 또 미국에 계셔도 미국의 그 선거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온 지 거의 50년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생활하지는 않았고,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쭉 이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의 표현력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겸손의 말씀. 예, 그리고 제가 그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신 부친의 그 목회하신 교회에서 제가 한인교회에서 거의 뭐 30몇 년 동안 제가 섬겼고, 그리고 느낀 것이 너무 우리 한인 이민 교회가 또 한인 이민 커뮤니티가 너무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고 주류 사회 속에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뭐 정치에 관심이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주위에서 또 출마를 하라는 권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인 이민교회를 경험한 이후에 또 그 백인교회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 시무장로로 제가 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방금 질문하신 대로 그 올해는 이제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가 중간선거라는 것은 이제 4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 우리가 대선이라고 했죠. 대선이 미국은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4년씩이니까 4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선거라고 해서 대선이 끝나고 2년 후에 있는 선거, 올해입니다. 2년 전에 대선이 있었고 이제 올해 있는 선거를 우리는 중간 선거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보면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투표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은 한국은 보면은 이제 선거 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있는 날, 총선이 있는 날,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는 날 다 틀린데, 미국은 이제 그 선거에 11월 첫째 주일 지난 첫 화요일,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일 지난 첫 화요일 그날이 이제 선거날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연방 상원 하원 선거 그리고 주 상원 하원 선거 그 주지사 선거 있는 그 주도 있고 이렇게 모든 지방자치 선거 모든 선거가 같은 날 같은 투표를 같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올해 선거는 이제 중간 선거는 대선만 없고 모든 선거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들은 주지사를 뽑기도 하고 또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 상원을 이제 연방 상원은 그 임기가 6년이니까 3분의 1씩 2년마다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방 상원은 3분의 1에 대한 선거가 있고 연방 하원은 임기가 2년이니까 모든 연방 하원 435명이 다 이제 출마하게 되죠. 혹은 은퇴하신 분들 새로 사람들이 출마하게 되고 그리고 주 차원에서도 이제 주지사 선거가 있고 올해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있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연방은 6년이지만 주는 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이 이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연방 주 하원,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전원이 80명이 전원이 이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각 시마다 시의원 선거, 그 교육위원들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고 판사를 뽑는 선거도 있고 그리고 주민 발의안이라고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시민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시민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죠. 나는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유권자라는 등록을 한 후에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실제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왔지만은 팬데믹이 생긴 이후에 2년 전 대선 때부터 미국의 모든 주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지를 우편으로 모든 유권자들에게 보냈죠. 그래서 올해 선거도 이제 그렇게 치러지게 되는데 모든 그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우편 투표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벌써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투표를 시작하게 되고 캘리포니아는 주법에 따라서 투표 날로부터 29일 전에 우편 투표용지를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각 주마다 투표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전국의 투표를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은 미국은 이제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제는 이제 각 주가 준 국가에 달하는 그런 이제 권력이 있고 그리고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 헌법은 선거에 관해서는 이 법에 관해서는 각 주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가 그 주의회가 입법을 한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른 내용의 이제 선거법을 미국 전체가 같은 날 투표를 하지만은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각 주가 주별로 이제 그 입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주들은 이미 투표를 시작했고 어떤 주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각 주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이번 온 팬데믹이 그 미국의 투표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이제 우편 투표를 조금 꺼렸던 이유는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꺼려왔는데 팬데믹이 핑계가 되어서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투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여기 우리 집에 이제 우편물이 오더라고요. 우편물이 네. 이렇게 이제 봉투에 담겨가지고 오는데, 야, 이거 정말, 뭐 다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쓰고 사인해서 보내도 이거 어떻게 찾아내겠나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예,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일부 정치인들은 굉장히 염려스러워했죠.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니까 이제 우편부가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달하는 우편부가 이 투표지를 모은 장소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일 경우에는 그 투표지를 모아서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 얘기할 지금 시간은 없지만은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제가 아는 많은 그 미국 그 유권자들은 자신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병이 있다든지 그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그 우편 투표지에 그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인하고 이렇게 네. 이름 적고 주소 적고 하는 거, 그것을 나쁜 의도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봉투를 밀봉을 한 후에 또 그 다른 큰 봉투에 그 봉투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만큼 네. 우편 그 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 투표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에부터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편 투표가 많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환영하죠. 그 이유는 오늘 뭐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건 뭐 다음에 네.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양당이잖아요. 예, 두 당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공약이나 그런 흐름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그 지금 양당 그 정당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의 수반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그런 국가가 미국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정당들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정당 체제가 잘 유지가 되어 왔고, 그만큼 이제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왔는데, 올해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2년 전에 겪으면서 미국이 상당히 큰 그 핵심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부터 이제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었지만,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는 그 우리가 이제 일당 정부라고 그러는데, one party government, 일당 한 정당이 완전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 입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한 정당이 4분의 3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당 정부라고 그러거든요. one party government.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그 지금 와서 요즘에 와서는 그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 미국은 이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그리고 미국의 건국자들은 신앙인들로서 상당히 미국의 건국 정신에는 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상당히 녹아져 있는 그런 나라. 물론 이제 미국을 건국하신 분들은 미국을 기독교주의 국가로 혹은 신본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이 유럽에서 경험했던 것 같이 국가의 왕이 그 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교회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독립성이 없는, 그래서 정부가 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정부가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겠다. National Church, 영국 같은 경우는 앵글칸 처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왕이 된 찰스 그 국왕이 그 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국 그 성공회의 이 뭐라고 볼까요? 이게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겠다고 해서 이제 교회와 정부의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미국은 그런 이 여러 가지 이 독립성 의문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상당히 녹아져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존중되어진 그런 이제 나라였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정당에 의해서 상당히, 특히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 이 성경적인 가치관들에 대한 이제 이 아주 노골적인 의도적인 도전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독립교를 통해서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모로서 크리스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은 그 성정체성이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공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그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 이슈들에 대해서 이게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종교적인 이유에서라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당신들은 차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상당히 뭐 이렇게 순수한 것 같은 그런 그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들은 100년 이상 그 학계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론화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온 것들, 개발되어져 온 것들이 그것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이 무신론이라든지 유물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온 생각들과 사상들과 이론들이 최근에 2년 전에 그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든지 이런 팬데믹 동안에 표면화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표면화가 되면서 이것을 노골적으로 교회를 또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팬데믹을 핑계로 해서 미국 사상 가장 처음으로 국가가 교회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찬송도 못하게 하고.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전혀 없던 일. 국가가 미국에서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국가가 교회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금 깊이 이야기해볼 문제지만 오늘은 그럴 시간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올해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올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예를 들어서 그 투표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민 발의안 1이라는 게 Proposition 1이 있습니다. Proposition 1은 뭐냐면은 낙태에 관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것을 이제 그 투표지에 올렸냐면은 캘리포니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회가 이제 이 주민 발의안을 투표지에 올리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그 서명을 100만 개 이상 받아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의회가 3분의 2 하원과 상원이 3분의 2씩 가결을 해서 그래서 주민 발의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Proposition 1은 올해 그 캘리포니아 그 투표지에 올라가 있는 주민 발의안 1은 캘리포니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회가 급하게 이 마감일을 앞두고 상원과 하원을 통과시켜서 그는 이제 그들에게는 아주 쉬운 죽과 같이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4분의 3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 헌법을 수정해서 낙태권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내용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1913년도에 연방대법원이 1913년도에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50년 전이죠. 49년 전. 근데 그때만 해도 임신 후 26주 이후에는 낙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주민 발의안 1의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것은 아이를 출생하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도 그 생명을 죽여도 저는 이제 살인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생명을 죽여도 국가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허락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에 그 주민 발의안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그 내용이 영구적으로 들어가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도 어떠한 주 의회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주의 이 재판 코트들도 재판장들도 그 주 헌법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거부하는 판결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낙태를 설명할 때는 그분들은 태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여성의 권리. 73년도에 49년 전에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낙태를 허락하는 판결을 내릴 때도 그분들이 사실은 그 연방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낙태는 그 미국의 건국자들이 연방 그 헌법을 만들 때에 침묵했어요. 그것은 연방 정신에 따라서 각 주들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헌법을 통해서 이 의회를 통해서 관련 법을 만들라는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73년 판결 이전에는 각 주가 친낙태 혹은 반낙태의 법을 각 주별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13년도 법이 그 판결이 그걸 다 이제 무력화시켰고, 근데 캘리포니아가 최근에 와서 친낙태에 관련한 법을 아주 수없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뭐 누구든지 abortion on demand 요구하기만 하면은 낙태를 해줘야 되고 처벌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낙태 천국과 같은 그런 이제 캘리포니아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주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그 포괄적인 낙태 권리를 안에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낙태를 이제 반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러는 거예요. 태아는 태어나지만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입니다.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이 전적으로 임신을 하신 여성이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단순하게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그 여성에 대한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다룰 이슈는 아니라 왜냐하면은 또 하나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표기를 붙여지는데 이것은 아주 노골적인 것이고 아주 그 의도적인 이제 크리스천리티에 대한 이제 공격이거든요. 지난주에 그 2년 전 대선 때에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민주당을 지난주에 떠나면서 이렇게 왜 자신이 민주당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은 2년 전 대통령 선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쪽에서 그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오와 주의 첫 이 예선 선거가 치러오기 전까지는 많이 떨어져 나가고 11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 3명 남을 때까지도 남아있던 아주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지난주에 민주당을 떠나면서 민주당이 왜 그러니까 자신이 민주당이 떠나기보다는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중요한 것을 지적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의 민주당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한다. 특히 크리스찬들을 적대시하는 정당이 되었다. 그 말을 이분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민주당에서 적을 떠나면서 설명하신 이유 가운데 그만큼 지금 한 정당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하는 시장의 자유라든지 이런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는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주 우리가 미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런 안들이 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헌법에 넣는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사실은 이 법안은 이 안은 반대 투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와 국가의 separation, church and state 그 separation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교회가 정부가 하는 일을 모든 일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separation이 아니고 도리어 국가가 교회에게 간섭하지 말라. 국가가 교회를 규제하지 말라.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국가와 교회의 separation이거든요. 근데 그 잘못 이해하시고 이런 것 투표에 붙여졌으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것에서 언급하는 것이 합헌한 이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Pacific Justice Institute라고 태평양 변호사 협의회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수석 변호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공예배 시간에 목회자나 앞에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포지션 1에 반대하라고 성경적으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이 법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거든요. 낙태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태아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태아가 우리에게 속한 혹은 그 어머니에게 속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도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되고 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아에게도 살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죽이는 것만이 사실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죠.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면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들도 계시고 훌륭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생명을 죽이기보다는 본인이 그 아이를 키우기를 원치 않으면은 그런 그 입양을 통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 민주당은 지금 현재 이 낙태 이슈를 얘기하면서 그 태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성의 권리.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 태아는 아직 투표권이 없어서 그렇겠죠. 태아는 투표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 이슈를 들고 나온 게 올해 중간선거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간선거라는 것은 집권당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의 정부를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2년이 되어 가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잘 국정을 운영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이제 중간선거거든요. 그래서 집권 그 정당은 이 정부는 이 중간선거에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지금 캘리포니아 주도 또 연방 정부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공화당에도 이제 상대당에도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공화당 후보에게 많이 투표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근데 참 그 올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지금 국경은 완전히 이제 문을 열어놓고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에 2년이 채 안 되는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후에 거의 4,500만 정도의 불법으로 입국하신 분들이 미국에 입국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 흩어지면서 범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의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지는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것이 이제 낙태 이슈인 것 같아요. 지난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대법원이 그 73년도에 그 낙태를 허락한 그 판결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 뒤집었다는 것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그 판결은 낙태를 허락하는 것을 금하는 판결이라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원래의 헌법의 정신대로 13년도에 판결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그래서 각 주가 알아서
주민들의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주의회가 낙태에 관련된 법을 가지라. 그래서 어떤 주들은 주민들이 낙태를 반대하면은 반낙태하는 그런 법을 이제 만들 것이고 그런 식으로 돌려놓은 것인데, 근데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이슈라든지 너무나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집권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한번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마 이제 낙태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을 좀 결집시키고 그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투표하도록 하고, 이 공화당은 여성들의 권리를, 선택의 권리를 뺏어가는, 그리고 이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이 권리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다른 권리들도 뺏어갈 그런 정당입니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이 낙태 이슈를 내세우면은 많은 여성 유권자들에게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 정치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서도 이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이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누구든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예전보다가 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렇게 된 것은 다시 원래대로 자리를 잡기가 힘든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에 당선이 되면서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늘 주장했던 것은 반 트럼프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혹은 트럼프 정권이 한 모든 정책들을 뒤집겠다. 이제 그것이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정책을 선택해 달라는 그런 이제 캠페인이 아니었고, 트럼프만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당시 후보도 트럼프만을 이제 자신의 그 캠페인 이슈로 삼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에 첫날부터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트럼프의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뒤집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경,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많이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정책을 트럼프 정권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담을 쌓기도 하고, 근데 첫날부터 그걸 뒤집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2년도 안 된 상황 기간 동안에 거의 5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어떤 주들, 미국에 지금 어떤 주들은 1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합법이 아니고 불법으로 들어왔죠. 그게 대해서도 참 이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없고, 그런데 가계 물가에 대해서도 지금 에너지가 트럼프 정권 때의 에너지 정책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캐나다 이 북가주 쪽에 이 저장돼 있는, 땅속에 저장되는 화석 에너지라고 그러죠. 화석 에너지라고 그러죠. fossil fuel이라고 그러죠. 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러나 밀종 사람들은 이제 환경을 얘기하면서 기후 변화를 얘기하면서 fossil fuel을 죽이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풍력이라든지 이제 소lar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대체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화석 에너지 정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 인더스트리가, 그 업계가 아예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이제 오일을 찾고 땅에 있는 그 시추하고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시추를 하지만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그 업계를 죽이겠다고 하는 정책을 쓰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인디펜던스, 에너지의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독립하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사우디나 중동 국가라든지 다른 이제 산유 국가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식량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의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패권 국가로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보는 현상이 뭐냐면은 바이든 이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사우디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생산량을 늘려달라. 음. 근데 본인은 이제 난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방문한 건 아니라고 이제 본인은 변명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최근에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주인가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북한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우리에게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생산량이 늘려야지 공급이 늘어나야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오일의 공급을 늘려달라고 그 부탁을 했는데 자신들은 그럴 의지가 없죠. 왜냐하면은 중동 국가는 그 오일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데 그것을 자꾸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환경 이 재생에너지를 섬으로 인해서 이 화석 에너지의 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 가격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급을 이 생산을 줄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우디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은 이번 중간 선거 이후까지 그 발표를 연기해달라 부탁을 그냥 구걸이거든요. 아, 그러네. 미국같이 이렇게 미국같이 이런 패권 국가가 지금 그런 나라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자기 땅에 엄청난 양의 이 오일이 있음에도, 천연가스가 있음에도 그것은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못하는 정책을 하고 그 산업을 죽이는 정책.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물론 본인은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동의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겨울이 오는데 이번 겨울에 특히 추운 그 북쪽에 있는 주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온방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가격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대로 유럽에서도 독일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겨울을 앞두고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아침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이 가스 가격이 너무 높은 게 돼서 이제 자신이 이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반박해서 나오는 것이 이 화석 에너지, 파슬 퓨얼 업계에서 바로 반박을 하기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오일 업계가 너무 과다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너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악마시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업계의 사람들이 나와서 반박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왜 우리를 자꾸 악마시하느냐. 이제 이것도 사실 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올해 선거의 이슈는 모든 지금 이런 높은 물가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 안 하죠. 돈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자기 직장,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자기 직장 근처에 집을 못 사고 저기 멀리 떨어져서 하루에서 1시간, 2시간씩 이게 커밋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 가스값이 올라가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음식값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필수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가장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선거는 선거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집권당에게는 참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고요. 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너무 시간 관계상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한 거나 또 우리 그 시청자들이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또 한번 모셔서 이슈별로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을 짚어주셔서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고, 또 이번에 중간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오늘 말씀 이제 참고하셔서 뭐 어디에 투표하시든지 자유롭게 투표하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도 한번 참고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뭐 투표는 자유롭게 자기 의사대로 하십시오. 누구를 찍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분명한 비유가 있어야 된다. 성경적 비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 뭐 그 성경적 비유도 아니고 뭐 누구 얘기하면 옳은 것 같고 어느 정치인 얘기하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휘둘리거나 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이제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 주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찬송하지 마라, 뭐 기도도 통성기도 하지 마라, 뭐 이래서 저는 구체적인 거지 그 어떻게 누가 옆에서 그 가르쳐 주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런 것까지 그러냐, 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나 보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뭐 정교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뭐 영적인 것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깨어나야 되겠고, 우리도 예배와 이런 신앙을 지키는 우리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교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시대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